네, 다음 해수의 성질 두 번째 파트, 물리적 성질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오늘의 또 두 번째 핵심은 밀도, 요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해수의 온도는 일단은 우리가 표층수온, 이라 그래서 표층의 수온을 먼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점점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들어가면서 온도 분포, 수온 분포를 볼 겁니다. 일단은 표층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전달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특징이 따라오겠죠. 기타 요인으로는 수륙 분포, 복잡할수록 해류나 온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또 있습니다. 표층수온 분포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세계 해양의 표층수온은요, 약 0에서 30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위도에 따라 다를 거고 그 그림이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위도별 표층수온 분포 변화값이요. 아까 염분보다는 훨씬 변화량이 크지.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세요.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낮아집니다. 왜? 태양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요. 그게요. 태양복사 에너지가 적어진다. 요 내용을 태양의 고도로 태양 고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수온이 위도와 나란하게 감소하는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온도가 같은 그러한 선들을 우리가 등소운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요, 위도와 나란할 때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경향을 더 잘 따르는지 요거를 보면은 북반구와 남반구 이렇게 됐을 때요, 남반구의 대륙이 더 적단 말이야. 대륙이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한 위도와 나란한 수평이 보이는 요 등수원선이요, 남반구에서 더 잘 따라요. 오케이? 북반구는 대륙이 더 많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요, 이러한 해안선과 나란한 부분이 요렇게 해안선과 나란한 부분이 등장하게 될 거야. 그런 것들도 보기에서 잘 캐치하십시오. 동일한 위도대에서는요, 해류나 용승 등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난류의 영향을 받는 곳이 당연히 따뜻할 거고 한류의 영향을 받는 곳은 당연히 추울 겁니다. 오케이. 태평양의 서쪽이 그래서 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더 높고요. 동쪽은요, 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더 낮아요. 우리가 북태평양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여긴 대서양이네. 이쪽에 태평양인데요. 이게 조금 잘려진 위치가 달라서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내려오는 거야. 연결이 이렇게 돼요. 남태평양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무역풍대에서 가다가 요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얘들아, 고위도에서 저 위도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태평양의 여기가 동쪽이거든. 여기가 찬 해수가 되는 거야. 한류가 흐릅니다. 마찬가지 고위도에서 저 위도로 남반구도요. 여기 동쪽 태평양 쪽이요. 얘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가 서태평양 이쪽이거든. 서태평양은요, 지금 저 위도에서 연결해서 그리면 저 위도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서쪽이요, 얘네들이 저 위도에서 올라온 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높고요. 마찬가지 저 위도에서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얘도요, 수온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쪽이 수온이 높고 난류의 영향, 동쪽이 수온이 낮다 한류의 영향,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계절에 따른 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겨울 당연히 낮겠고, 그리고 여름 당연히 높겠고, 이런 상황인데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의 정도라고 했지. 그래서 대양의 중심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이러한 중심부와 주변부, 대륙 연안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요, 대륙 연안의 기온차, 이게 더 큽니다. 왜 그럽니까? 비열과 관계가 있는데 비열은 땅이 물보다 작아. 즉 해양, 물로 대부분 되어 있지. 해양이 비열이 크단 말이야.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해양이 그래서 작습니다.
연결되죠. 대륙의 기온차, 연교차 훨씬 크고요. 해양의 수온차, 연교차 훨씬 작습니다. 오케이. 필중수원의 연교차는요, 적도, 중위도, 극지방에서 모두 다 크진 않아 그런 상황이고, 태양 고도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연직 수온 분포, 요거는 통합과학에서도 우리가 배웠었는데 해수 표면부터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야. 왜? 수심이 깊어지니까 도달하는 양 자체가 표면에 가장 많고 깊어지는 수심에 따라 줄어듭니다. 오케이? 약 10% 이내에서 흡수량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의 그림을 여기에서 같이 보시면 얘네들 혼합층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수온이 높은 거거든. 영향 받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하게 이렇게 섞인 거야. 바람 영향 받습니다. 오케이. 수온 약층. 여기 혼합층의 요 온도가 수온 약층의 시작 온도가 높죠? 그런데 수온 약층이 끝났어. 여기까지는 봤더니 수온이 급격하게 이렇게 낮아졌잖아.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요.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래서 수온 약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래쪽이 차가워. 위쪽이 따뜻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요. 대류를 안 합니다. 바람의 영향이 있었다면 얘네도 일정하게 수온이 유지됐겠지. 그런데 태양 에너지의 영향은 있어요. 왜? 시작 온도, 스타트 온도가 결정되니까. 오케이. 심해층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변화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요. 계속 4도씨 이하로 이렇게 유지되는 심해의 추운 한랭한 이러한 수온 상황이에요. 태양 영향 없고요. 바람 영향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 좀 더 짚고 넘어갑니다.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얘가요. 맨 처음에 수온을 높여주지. 그래서 높은 수온으로 또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깊이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합니다. 일정한 층 요거 꼭 체크. 수온 변화가 없다 이거야. 중위도 그리고 겨울에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 중위도 우리나라 속해 있고요. 그리고 겨울 당연히 바람이 더 불겠죠. 그러니까 혼합층이요 두꺼워져. 이렇게 되면 혼합층이 얇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온약층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데 혼합층이 두꺼운 거. 오케이 이런 상황. 그리고 중위도 해양의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합니다. 왜냐? 혼합층이 두터우니까. 저위도 상황은요 사실 이 상황이 수온이 더 높아야 돼서 요거보다는 요렇게 연결되는 게 저위도에 좀 더 적합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층상 구조가 뚜렷하지 않아. 혼합층이 거의 사라질랑말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위도가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다. 혼합층 바로 아래 있으면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대류 안 합니다. 왜? 상부는 따뜻, 가벼워. 하부는 차가워,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대류 안 한다. 밑에 있네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끝이 아니라 혼합층과 아래에 있는 심해층 사이의 물질, 에너지 교환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요. 대류를 안 한다는 의미로 일정한, 수온이 같아야 일정한 거야. 안정한 층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안정한 층. 오케이. 얘가 발달하는 위도 때는요. 저위도. 왜냐? 저위도는 수온이 더 표층에서 높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부의 따뜻한 거와 하부의 차가운 요 레인지가 가장 길게 발달하는 게 저위도. 오케이. 계절적으로는 여름이고요. 심해층, 수온약층 아래에서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 없고 바람 영향 없고 일정한 수온 혼합층이랑 일정하다라는 수온의 결과는 같지만 전혀 다른 이유예요. 조심. 이유 바꿔놓습니다. 부피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것도 챙기고 고위도에서 발달하고요. 계절 영향 없어요. 수온이 4도 이하로 이렇게 유지되는 일정한 층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요. 얘네들 일정한 층은요. 얘들아 온도의 변화가 없는 거야. 0. 마찬가지. 근데 안정한 층은요.
온도 변화가 0이 아니고 있는 거야. 그런데 대류하지 않는 거.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계절적인 거는 위도적인 거랑 좀 유사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위도에서 이렇게 발달하는 거 여름과 유사합니다. 저위도 이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조금 더 바람이 강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요 겨울은 요렇게 혼합층이 두꺼운 걸로 판단. 오케이? 혼합층이 더 두꺼운 걸로 요렇게 판단. 오케이? 고위도는요, 마이웨이. 고위도는 요렇게. 그냥 계속 추워요. 층상구조 나타나지 않아요. 됐습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해수의 밀도 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수업이 마무리될 거예요. 해수의 밀도 주로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은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잘 되고 얘네들은 근데 그때그때 어떤 요인 때문인가 이거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순수한 물보다 염류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밀도가 조금 큰 상황이에요. 해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단순하게 외우는 거 말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밀도가 요 큰 상황은요. 수온이 낮은 거 우리 계속 해왔죠. 차가운 게 밀도가 크면서 묵직합니다. 염분이 높으면 염류가 많잖아. 그러니까 또 빼곡하게 염분이 차 있는 걸 생각해봐. 밀도가 커져요. 수압이 높으면 얘네들이 더 가까워진단 말이야. 입자들이. 그러니까 얘도 밀도가 커집니다. 오케이? 따라서 아까 용해도랑 잠깐 비교를 해주면 용해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큰 게 수온은 낮고 오케이? 염분이 어땠어요? 낮았어. 그리고 수압은 또 높았고. 그래서 요 염분이 요렇게 또 반대 상황이다 보니 이거 그냥 증가, 감소, 비례했나 반비례했나 이런 식으로만 기억했다가는 단기, 암기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영양은 수온이 염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선은 염분이랑 그때그때 비교를 해줘야 돼. 수온이 염분보다 더 큰 영향이다 라는 건 수온에 대한 변화량이요. 변화값이 얘가 크고 염분 변화량은 적었기 때문에 얘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무조건 우리가 밀도를 찾는 키는 수온과 요 반비례 상황으로 찾을 거라서 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에서 수온과 반비례 요 상황으로 찾을 거라서 요거는 중요한 힌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수압 요인은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요인으로도 잘 언급하진 않습니다. 해수는 거의 압축이 잘 안 된다라는 거. 염분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잘 섞여서 비슷하다라는 거. 해수의 밀도, 얘가요, 수온 분포와 반비례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 얘들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실마리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두 가지 상황으로 볼 거예요. 위도에 따라서 첫 번째, 깊이에 따라서. 오케이. 위도에 따라서는요, 저위도지. 어디가 따뜻해? 저위도. 그러니까요, 그때 수온 분포를 먼저 찾는 거야. 따뜻한 거. 저위도에서 높은 거.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뭐로 찾는다? 다음은 밀도는 반비례로 찾을 거예요. 수온과 반비례로. 그런데 어디만? 여기 극지방. 여기만 주의. 일단은 정리. 적도에서요.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왜? 수온이 가장 높으니까 염분이 낮으니까. 적도 강수량 많아 염분 낮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는요. 수온도 염분도 다 경향이 맞아 떨어져요. 하지만 위도 50에서 60도 여기는 밀도가 가장 큰 상황인데 이 밀도가 가장 큰 거는 수온 요인 때문에. 오케이.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반비례 밀도가 가장 큰 거 이렇게 돼요. 그런데 60도 이상의 북반구 아까 기억나요? 아까는 북반구가 이쪽이었거든. 그래서
절대로 이거 위치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돼. 이때는 밀도가 감소하는데 왜 그럽니까? 빙하 융해로서 염분이 낮아집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것도 염분과 비례하게 낮아진 건데 빙하 때문이다. 요거 앞에서 배웠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밀도도 나와 있고 수온도 나와 있고 그리고 수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 이쪽 측면에도 다른 요인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랬을 때마다 어떤 걸 읽어야 하는가 이거를 잘 봐야 돼. 오케이? 얘가요. 수온 입장에서 이거를 안 줄 거란 말이야. A, B 이런 식으로 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깊이가 여기 가장 표층이잖아요. 요 표층의 가장 높은 얘가 수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A가 수온이구나 이렇게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A가 수온 찾았네? 그럼 요 A가 수온이기 때문에 요 수온을 가지고 반비례 상황으로 우린 B를 찾는 거지. 반비례 상황으로 밀도. 오케이? 그래서 밀도는요. 요렇게 수온이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상황. 그래서 정리 밑에 깊어질수록 밀도는 증가, 수온 낮아집니다. 반비례 키라고 했습니다. 중요해요. 수온 약층,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 그로 인해서 밀도 약층이 생겨 밀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큰 폭으로 변화하는 걸 우리가 약자라는 한자어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심해층 수심이 달라져도요. 밀도 변화 거의 없어요. 수온 안 변하니까. 오케이? 연결이 되겠죠. 수온과 염분을 한 번에 그리고 밀도까지 이런 식으로 TS도로 우리가 해석하게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수온과 염분, 밀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수계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고지자기에서는 지괴 들어봤어. 그리고 기단에서는 기체의 덩어리. 오케이? 기단. 그런 상황으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여기 수계는 해수의 덩어리, 지괴는 땅. 오케이? 암석 덩어리. 그리고 기단은 기체의 덩어리 이런 식으로 묶어서 우리가 부르는 거야. 스케일이 큰 것들. 수온과 염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TS도에서 수온 염분도를 해석해 볼 겁니다. 체크 포인트 볼게요. 일단은 A의 물리량들을 읽을 거야. A의 물리량을 읽으면 수온이에요. 15도. 염분은요. 35 PSU. 오케이. 밀도는요. 1.026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네요. A에서 C의 물리량을 비교한대요. 수온이 누가 높니? 라는 건데요. 얘가 가장 위입니까? 아니요. C. 그래서 C, A, B. 이렇게 되네요. 염분도 여기 염분 C, A, B 이렇게 되고 밀도는 A가 가장 작고요. 등밀도선인데 요것들이 등밀도선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지금 작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상황. 오케이? 등밀도선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데 얘네 B랑 C는 지금 같은 밀도 상황. 요걸로. 이해됩니까? 따라서 BC는 같습니다. A는 작고요. 그러면 왜 얘네가 밀도가 큰가? 어떤 요인 때문인가? 볼게요. B는 A보다 염분은 어때? 낮지만 수온이 낮아서 그래서 밀도가 크네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수온 요인 때문에. C는요. A보다 수온이 높지만 오케이? 염분이 어때? 높아서 그래서 밀도가 크네요. 얘는 염분 요인.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같은 밀도의 바닷물 BC. 왜? 얘 밀도 같다. 등밀도선 상에 있죠? 그 위에 있는 점을 상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그런 상황에서요. 밀도 섞으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두 점을 이어서 밀도가 이렇게 요 경향 아래로 갈수록 증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밀도가 같은 두 해역의 바닷물을 섞으면 얘네들 직선거리 그린 다음에 아래로 가면은 증가. 오케이. 이렇게 판단. 해수의 밀도와 어는 점의 관계를 또 이해할 건데요. 최대 밀도 그래프가 있고요. 어는 점 그래프가 있거든. 최대 밀도와 어는 점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단 다릅니다. 최대 밀도 그래프 얘가 기울기가 더 크고요. 어는 점 변화 그래프 기울기가 더 작아요. 즉 얘네가 교차하는 지점과 그 이하의 염분, 그 이상의 염분에서 차이점을 이제 설명할게. 염분이 일단 24.7 psu에서 교차합니다. 수온은 1.33 마이너스 여기에서 교차하는데 얘네가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요 상황 Y축 그때 24.7보다 작은 염분에서는요 최대 밀도 그래프랑 먼저 만나네. 그런데요 24.7보다 높은 염분의 해역에서는요 어는 점을 먼저 만나요. 수온이 낮아질수록. 오케이?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차이점이 생깁니까? 얘는 최대 밀도에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크대. 침강을 합니다. 해수가. 표층의 물이 추워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침강하게 돼요. 염분이 24.7보다 낮은 해역에선. 그런데 염분이 24.7보다 높은 해역에서는요. 먼저 만나는 게 최대 밀도가 아니라 어는 점이야. 즉 여기에서 얘는 먼저 얼어요. 그러면은 얼었지. 이게 순수한 물을 끌고 와서 언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해역은요. 밀도가 더 커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다 보니 얘는요. 절대로 침강할 수 없고 둥둥둥 떠다니는 빙산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염분에 따라 전혀 다른 해역의 모습이지 1번 동그라미 얘보다 작은 해수 그때 표층수가 침강, 심층수와 호납 온도가 낮아져 얘는 가라앉을 수 있는데 최대 밀도에 도달했으니까요. 염분이 24.7의 이상입니다. 그런 해수에서는 어느 점을 먼저 만나지? 그러면 표층부터 얼었어. 하지만 계속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주변의 염분이 높아지면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라앉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두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성질로 들어와서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표층수원 1번 반가로에서 볼 거고요. 2번 반가로에서는 염분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표층수원 먼저 들어가 보자. 그 다음에 염분. 오케이? 우리나라는요 일단 위도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요. 표층수원 분포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위쪽 고위도 더 당연히 낮겠죠. 저위도 높아요. 계절에 따른 표층수온의 분포 이렇게 나와 있지. 얘네 계절풍 및 대기와 해양에 계속 섞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 수온이 높고 겨울철 수온이 낮은데 주의해야 하는 거 수온 차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그 갭은 겨울철이 더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수온 물어본 거랑 수온 차 물어본 거랑 달라요. 조심. 지역에 따른 수온 분포 황해는요. 잘 체크. 수온의 연교차가 가장 커. 동해는요.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가 가장 커. 말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돼. 남해는요. 수온 차가 가장 적어요. 오케이? 따라서 이 상황으로 가장 작은 연교차가 나타난다. 이렇게 풀어서 나왔을 때 남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유 들어갑니다. 황해는 수심이 가장 얕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 상승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 심해층에는 온도가 4도씨 이하로 거의 모든 위도대에서 계절 상관없이 유지된다 그랬거든.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연교차가 가장 크겠지. 오케이? 황해의 근데 연안 가장자리라고 나왔을 때는요 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육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열이 작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요 조류도 강하고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요. 집중 강우가 내려서 하천수 유입량도 많아져 겨울철에는 수직 혼합이 활발해져. 즉 수온약층이 오히려 사라집니다. 오케이?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고 했다가 사라진다고 했다가 어디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일반적인 황해 그리고 황해의 연안 주변부. 동해는요. 특징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가 가장 큽니다. 위도에 따른 그거를 남북 차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한류와 난류가 만난다라는 걸로 조경수역이다. 요거는 꼭 들어본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돼요. 오케이? 찬 해수와 따뜻한 해수의 장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살고 있는 어종들이 다르거든요. 얘네들 당연히 한랭한 위에서 내려올 거고 따뜻한 아래에서 올라갈 거고 그 위치에서 좋은 어장이 발달된다. 요 내용. 남해는 수온이 높은 크로시오 해류. 얘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염분도 높았지? 수온이 높으니까요. 오케이? 계속 따뜻. 연교차가 가장 작습니다. 해수와 육지의 기후에서는요. 우리나라 12월의 최저 기온을 나타나고요. 해안지방이 높고 내륙 지방이 낮다. 이게 온도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비열이 커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 염분 얘기하면요. 표층 염분 분포 여름철 강수량이 많지 염분이 낮아집니다. 중요해 얘들아. 순수한 물의 유입이 증가한 거야. 강수 비가 내리면 그러니까 농도가 옅어지죠. 희석된 겁니다. 황해는 평균 30.1, 33.7 33 이거 수치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얘네들의 순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동해가 가장 크고요. 평균 염분이요. 황해가 가장 낮아요. 왜 그럽니까? 황해는요. 하천수 유입량이 엄청 많아요. 오케이. 동해는요. 하천수 유입량이 적고 수심도 깊고 이런 상황. 남해는요. 얘는 염분의 연교차가 수온이랑 반대네 가장 큰데요. 왜냐? 크루시오 난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황해에서 들어오는 요 하천수의 유입이 영향을 크게 줄 때 이렇게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섞입니다. 그럼 염분이 또 낮아져. 그래서 차이가 가장 크다. 오케이. 육지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염분 낮아요. 왜? 하천수 유입량. 우리나라 주변에 표층 수온 비교하고 뒤에서 수온 염분표 TS도 해석하고 마무리합니다. 남북 간 수온 비교합니다. 남북 간 이랬으니까 우리 아까 동해라고 했지? 동해에서도요. 동해 쪽 여기를 볼 건데 2월과 8월 보세요. 어디가 더 큽니까? 이건 갭을 직접 보라는 거야. 얘는 거의 20에 가깝고 얘는 거의 커봤자 10 정도죠. 2월이 더 크네요. 표층수온의 연교차 얘는요. 표층수온의 연교차 우리 아까 황해가 더 크다라고 했지. 연교차. 오케이. 2월은 대표 겨울이고요. 8월은 대표 여름입니다. 표층 염분을 비교한대요. 염분 비교 겨울이 동해가 오케이 표층 염분도 이렇게 한번 볼 거고요. 됐습니까? 뒤에서 요 탐구해 봅시다. 요거 잘 보시고 요거는 한 번쯤 읽어 보십시오.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적용해 봅시다. 수원 염분도 요거 문제로 체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요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먼저 적용해보기. 오케이. 잠깐 시간 줄게요. 보자 얘들아. 표층. 일단은 여기 10m까지지. 어때? 수온 변화가 없네. 일정하네. 그래서 혼합층.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 수온, 그리고 염분, 그리고 밀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왔다 갔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0에서 100m까지는요. 10에서 100m까지 봤더니만 이렇게 수온 변화가 급격하게 있죠. 그래서 수온 약층. 오케이. 100m 이하에서도 수온 변화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심해층. 그럼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자.
그림은 어느 해역의 수심에 따른 수온 염분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혼합층의 두께 봤더니만요. 수온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한 층 155K. 그쵸? 수온 약층은요. 800에서 2000 구간에서 뚜렷합니까? 뭐야 800에서 2000 여기도 수온이 일정한데요? 예, 아니지. 그치? 어딥니까? 여기가 되겠네. 수온 약층은 150에서 800. 여기가 되겠네요. 밀도 변화는요. 2000에서 5000m 구간에 여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대요. 2000에서 5000 여기 구간 여기거든 얘들아. 여기에서 가장 큰지 볼까? 얘 어때? 등밀도선의 경향과 나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밀도가 거의 유사할 겁니다. 변화 없을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기억이 되는 상황. 이런 문제 잘 풀어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